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앞서 학습하신 IO를 좀 더 세부적으로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다른 방식의 IO, 자바가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새로 생겨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셨던 IO가 블로킹 IO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죠. 근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non-blocking IO, non-blocking IO하고 asynchronous IO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non-blocking이라는 개념과 asynchronous라는 개념만 두고 보면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면 혼돈이 되실 텐데요. 일단 저는 그냥 이 자바 교재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한 내용은 일단 블로킹과 non-blocking을 나누고 그리고 asynchronous라는 개념을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non-blocking IO는 블로킹과 non-blocking의 차이는 메모리나 파일과 같은 공유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러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멀티스레드로 우리가 어떤 공유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블로킹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면 그 공유 자원을 다른 스레드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non-blocking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 공유 메모리나 공유 파일과 같은 곳에 액세스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어싱크로너스라는 개념은 동기와 비동기,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는 동기와 비동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동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는 하나의 셋을 이룰 수 있는데 반해서 어싱크로너스, 비동기는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는 와중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여전히 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 보통 어싱크로너스는 멀티스레드로 많이 구현하는데요. 멀티스레드에서도 블로킹이 또 발생하게 되면 블로킹이냐 non-블로킹이냐 이러한 이슈로 또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멀티스레드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분을 하자면 블로킹과 non-블로킹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 불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는 순차적 실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중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거냐 뭐 이러한 정도로 구분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NIO, New IO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1.4 버전부터 추가된 API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의 원래 기본 입출력은 블로킹만 지원을 했었고 non-블로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림은 바이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NIO가 추가되면서 non-블로킹, 그러니까 New IO가 추가되면서 입출력은 버퍼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요. 블로킹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메모리를 카피를 해서 사용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퍼를 사용하고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NIO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버퍼들 중에서 유독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버퍼가 바로 바이트 버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메모리상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때 아니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사용을 할 때 힙 영역의 메모리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힙 영역의 메모리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배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 옮겨 놓고 사용을 한다 뭐 이러한 개념인데요. 이 바이트 버퍼는 다이렉트로 시스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렉트 버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물론 바이트 버퍼도 넌 다이렉트 버퍼, 다시 말하면 힙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복사해 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이렉트 버퍼 생성이 가능한 영역이 바로 바이트 버퍼인데요. 다이렉트와 넌 다이렉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행 속도의 차이입니다. 실행 속도가 시스템 영역에 바로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그쪽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면 쓸 때 상당히 빠르겠죠. 근데 힙 영역에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시스템 영역에 옮겨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바이트 버퍼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작업일 경우에는 넌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시스템 메모리 상에다가 바로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바이트 버퍼의 단점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교재에서 파일과 네트워크로 구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로 버퍼를 사용하고 채널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두었는데 네트워크 쪽은 조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통해서 네트워크 쪽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넌다이렉트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파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뭐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클래스 NIO 파일 리라이트라고 할까요? 파일 리라이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교재에서와 같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 파일에다가 데이터 쓸 때는 앞선 라운드에서 우리가 IO를 학습하실 때 파일 객체를 먼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파일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myData.data 파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학습을 하실 때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썼었냐면 print writer out은 new print writer, new buffer writer, new file writer, file, 뭐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렇게 생성해서 out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스레드나 다른 영역에서 그 파일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블로킹 상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로킹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1.4 버전부터 API를 제공을 해줬는데요. 그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쓸 때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뭐 hello there 이라는 글자를 일단 바이트 버퍼를 쓰겠습니다. 바이트 버퍼를 쓰는데 바이트 버퍼는 다이렉트 버퍼와 넌 다이렉트 버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뭐 일반적으로 부하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있다라면 보통의 경우에 넌 다이렉트 버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바이트 버퍼는 바이트 버퍼.wrap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바이트 버퍼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이제 파일에다가 쓸 수 있는 스트림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조금 전처럼 프린트 라이트와 같은 객체를 만드는데 얘는 단순한 아웃풋 스트림, 파일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 하나만 생성을 하고요. fout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new file output stream 해서 여기에 파일이라는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로킹이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한테 작업을 걸 수 있는 채널을 뽑아내는 거죠. get 채널 하면 파일 채널이라는 객체를 리턴을 시켜주는데 파일 자, 파일 채널이라는 요 객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요 파일에 대한 채널을 얻어옵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또 얻어올 수 있겠죠. 요 파일에 대해서 다른 것이 또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채널을 얻어갈 수 있도록 얘가 블로킹을 하지 않고 각각의 채널별로 관리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7 버전부터는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1.4 버전의 초기에 나왔을 때는 파일 스트림으로부터 채널을 얻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 그러니까 NIO 개념에서 예제로만 만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지금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이 fout의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쓰면 되겠죠. write라고 해서 저기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버퍼에다가 생성해둔, 그러니까 hello there이라는 것을 바이트로 만들어 놓고 걔를 버퍼에 담아둔 이제 요 바이트 데이터를 채널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fout close 하시고
파일 스트림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쓰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블로킹하고 non-블로킹하고 코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채널을 뚫어놓고 걔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블로킹 되지 않는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다 썼으니까 이제 얘를 다시 가져와 봐야 되겠죠. 가지고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널을 열어서 걔를 통해서 이제 읽어드리게 될 텐데요. 읽어드려서 얘도 역시 바이트 버퍼에 데이터를 담고, 뭐 버퍼에 굳이 안 담고 바로 찍어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이 버퍼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이트 버퍼에다가 담아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데이터 2라는 것을 만들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non blocking 아니죠. non direct로 공간을 생성시켜 놓고 다이렉트 버퍼가 아니라 non direct 버퍼를 생성시켜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얼로케이트가 있고 non direct 얼로케이트가 있거든요. 다이렉트 allocate dir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llocate direct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역에 다이렉트로 메모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부하는 크지만 처리 속도는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로 생성할 수 있지만 일단 뭐 non direct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버퍼들이 전부 다 그냥 non direct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로부터 읽어드려야 되겠죠. 읽어드릴 때 파일 input stream 객체 fin 이것도 뭐 1.7 버전 가면 직접 생성을 시킬 수 있지만 일단은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에 대한 객체를 열겠습니다. 자, 열고 나서는 역시 마찬가지 블로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채널을 뚫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 채널 얘는 fin 채널 에서 fin으로부터 get 채널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 get 채널 메소드에 보시면 1.4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매번 이제 이거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에다가는 fin 채널로부터 read 읽어드리는데 바이트 데이터 2에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바가 빠졌군요. 자, 그래서 읽어드리면서 while result가 만약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해두고 읽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서 버퍼에 쌓으면 지금 현재 위치는 다 읽은 끝부분의 위치에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첫 부분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플립 시키면 포지션 자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커서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제일 처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여기에서 데이터에 읽을 것이 남아있는 동안 as remaining 남아있는 동안 얘를 하나씩 읽어와서 출력하겠다. 뭐 한 문자씩 읽을 거기 때문에 byte data 2.get 해서 계속 화일문 돌면서 읽으면 여하튼 한번 읽혀진 데이터의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다 끝나고 나면 byte data 2는 클리어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또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doWhile을 하시든지 while을 하시든지 관계는 없긴 한데요. 그래서 또 read byte data 2에다가 읽겠습니다. 해서 읽어서 while문 돌아서 만약에 리절트가 뭐 마이너스 1이냐 이걸 비교해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다 읽고 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은 클로즈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요 중간에 구분선 하나 주면 좋겠네요. out.println right end. 자, 쓰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읽은 내용이 출력되니까 출력 다 하고 나서 system.out.println read end. 자,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내보시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right end, 그러니까 쓰기가 끝났어요. 파일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읽기 시작했죠. HELLO, hello, THERE,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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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end. 그래서 한 문자씩 쭉쭉 읽어서 하나씩 쫙 출력이 되는 형태로 예제를 작성해 볼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버퍼에 담아서 관리한다라는 개념하고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 네트워크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또 셀렉트를 통해서 지금 읽기 모드냐, 뭐 쓰기 모드냐, 뭐 읽을 수 있는 상태냐, 상태 모드의 값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더라 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트 버퍼뿐만 아니라 캐릭터 버퍼, 쇼트 버퍼, 인트 버퍼, 롱 버퍼, 더블 버퍼와 같은 이러한 버퍼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은 그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1.4 버전 때의 New IO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